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시사정담 생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열리는 슈퍼위크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마지막 국무회의가 내일이나 6일쯤 열려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법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5월 첫 주 하디슈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먼저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강요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한덕수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건설부,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4명이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가장 관심이 되겠죠. 원래는 25, 26일 이렇게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갖고 보이콧을 했어요. 사실상 뭐 자료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지금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늦춰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안 되니까 장관 후보자도 쭉 늘어져 가지고 5월 10일 출범하는데 그때까지 인사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게 되었어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가요? 그건 5월 11일인가에 잡혀 있고 또 몇 사람은 아직 미정이에요. 뭐 이런 상태가 다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장관들 있죠. 예. 장관들은 이제 이거 딱 임기 끝나면 저는 이제 그 정치인들 예. 일괄 사표 내겠다.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결의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정권을 순조롭게 이양해 주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제 정권 출범을 이게 막겠다. 이 말은 이제 그 대선에 승복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는 정말 이게 그 이렇게 뒤끝 장렬하는 이런 게 역대 정권은 처음 봤어요. 문재인 정권이. 예. 그 다음에 그 청문회 19명이죠. 예. 근데 문재인 정권 때 34명. 이번에는 17명입니다. 34명. 예, 문재인 34명인데 장관급 이상. 일방적으로 그 날치기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뭐 제 개인 생각은 저희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저는 임명해버리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지만 이게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 아닙니까? 예. 이 말은 이제 국민들이 다 이게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해도 다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 이게 문재인 정권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예. 따라서 제가 보기에 그 국민의 눈높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청문까지 기회를 줬으면 뭔가 이게 그 일방적으로 임명해버리는 문재인하고는 좀 다르다. 이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분들 있잖아. 예. 이런 분에게 그 한두 분 정리할 수도 있는 이게 바로 차별화된 게 아닌가 저는 이래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1+2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한입니다. 한. 이게 한덕수가 될지 한동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 2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호영, 김인철 교육부총리 이 두 사람 아주 상수로 당연히 물러날 사람이고 한덕수 아니면 한동훈 해갖고 3명은 낙마를 시켰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저는 낙마시키고 싶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워낙에 창이 무디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원희룡 청문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한덕수 청문회 좀 봤거든요. 그랬어요? 지금 이게 창과 방패가 뒤바뀌어 있잖아. 네. 근데 그 창이 너무 무뎌.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뭐 저는 민주당이 누굴 낙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쌍칼이 있다. 쌍칼. 2개의 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그 한동훈과 이상민입니다. 2명은 이게 무조건 어떻게든 지켜서 임명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다음에 그 행안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7월 달에 경찰청장 임명하고 예. 앞으로 이게 수사 거의 뭐 6대 범죄 중에 4개는 바로 이게 경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 이분이 그 미리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기가 장관이 되면 바로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 정부 합동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소신을 밝혔잖아요. 예. 실제 그 이상민 장관이요. 판사 출신이에요. 예. 윤석열보다 이게 고등학교는 64년생이고 60년이니까 4년 후배인데 중앙고지요. 예. 근데 연수원은 5년 선배입니다. 구술을 윤석열은 이제 23기인데 이상민은 18기예요. 예. 이분이 이상민 장관이 사법연수원에 차석을 했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이게 판사로 가가지고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터 둘을 이게 그 정치를 많이 했거든요. 예. 이분이 그 법률적인 지식도 있지만 정치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이게 소신과 강단이 있어요. 예. 뭐 한동훈은 잘 아니까. 저는 한동훈, 이상민 이 두 명이 결국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모든 이게 그 범죄 비리를 밝혀낼 이런 게 두 명이 쌍칼, 쌍권총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두 명을 이게 어떻게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당선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보다도 더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한동훈 후보자만 하더라도 한참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은 나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한참 아래고, 그러니까 이상민 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연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믿음직하고 뭐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게 아주 쫙 퍼져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경찰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은요, 본인이 이게 본인 인터뷰에서 했잖아요. 나는 이제 윤석열에게도 맹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검사 대 검사로서 같이 이게 협조해서 수사를 해온 이런 게 관계고요. 그리고 이게 한동훈은 73년생입니다. 이 말은 이게 13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서로 부담스럽죠. 예. 근데 이상민은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고. 바로 그 그리고 직계 이제 후배 그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뭐 캠프에서도 이게 그 독대도 제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사적인 일도 제일 많이 시키고, 어떤 술자리에서는 뭐 이게 그 한동훈이가 3위라면 이상민이 7위다. 아, 예. 물론 이제 그 충안고 수신 선배가 이야기한 거지만, 따라서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상민은 이제 그 전두환한데 장세동 있잖아.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관계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두 명은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이 사수를 하든 안 하든 윤석열 당선인이 이 두 사람은 뭐 당연히 사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아무런 지금 문제점이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처럼 현재 민주당과 그렇게 각을 세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덕수 총리 아니겠습니까? 뭐 장관들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문제가 된 사람은 낙마를 시키고, 또 뭐 한동훈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제동을 걸면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총리는 국회 인준을 거치 하는데 이 한덕수를 볼모로 잡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한덕수가 별 인기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그래서 문제예요. 저는요. 예. 저는 이게 그 한덕수를 만약에 부결시킨다. 그럼 이게 그 누가 이게 더 피해를 보느냐? 저는 그래 보면 이게 민주당이 더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오늘 청문회에서도 제가 좀 보다 왔는데 전부 이게 2007년 이전의 자료를 막 요구하더라고요. 국세청에 세금 자료 동의라고. 예. 이 말은 이게 그 노무현 때 한덕수를 이게 총리 장관 시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한덕수를 부결시키면 그러면 이게 너는 노무현 때는 왜 그렇게 중용했느냐? 오히려 이게 이런 식으로 역풍이 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한덕수의 분이 또 이제 거의 뭐 귀한 호남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게 역풍이 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덕수 부결시켜.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사람이 없겠어요? 저는 한덕수는 청문회용으로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명했지 제 개인적으로 이게 최선의 카드다. 이렇게는 안 보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우파 국민 중에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왜 그 시절 그때 그 사람이냐? 예. 왜 이게 한덕수냐? 이런 게 비판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덕수를 부결시키면 좀 더 이게 그 강한 야당에 대해서 이게 강한 투쟁력도 가지고 좀 더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로 새로 지명하면 돼요. 예. 그럼 이게 민주당이 계속 부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한덕수 통과돼도 좋지만 통과 안 돼도 이게 그 부담은 윤석열보다는 이게 민주당이 더 진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고민인 모양이에요. 한덕수를 만약에 부결시킨다고 한다면은 국민 여론이 이거 윤석열 정부 완전 발목 잡기 아니냐. 정상적인 이 정부 출범조차도 못하게 하는 할 수 없이 개몽발차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김부겸한테 신세져야 할 그런 형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자칫하면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 과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다만 한덕수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가급적 늦추면서 내놔라. 말하자면은 한 세 사람 정도는 우리도 낙마를 시켜야 체면이 서겠다. 그런 건데 뭐 정호영이라든가 김인철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뭐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이런저런 얘기가 후보자죠. 이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저는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석작전 바둑으로 보면은 이미 죽은 말인데 다른 바둑을 살리기 위해서 사석작전을 쓰는 거 아닌가. 미리 내놓으면은 민주당 행태가 늘 그래왔지만 더 내놓으라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한덕수 총리를 보고요. 예. 만약에 뭐 야당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통과시켜주면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 한두 명 정도는 서로 이게 그 좀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예. 이런 데 그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 한덕수 총리를 오늘 제가 보니까 결정적 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김현장에서 퇴무에 뭐 40m 버는 거 뭐 이런 거 하는데 한 총리도 이게 말했지만 결국에 탈세라든지 또는 이제 정관의 불법이 없었거든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얼마 버는지 묻지 마라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600억을 벌든 6천억을 벌든 6조를 벌든 그렇게 정당하게 벌었느냐 탈세 세금은 냈느냐 아니면 이게 불법 정관예고가 있었느냐 이걸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한 방이. 그리고 이게 부인이 뭐 그림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이게 누구한테 부당하게 로비로 비싸게 파는 게 있는지 예, 이런 그럴 게 때 결정적인 나와야죠. 한 방이 없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한덕수 부결하면 역풍이 많이 불거든. 이럴 때는 이게 윤 대통령도 강하게 나가야 돼요. 만약에 정치 공세로 한덕수 총리 부결하면 다른 장관들은 가급적으로 이게 많이 임명하고 그게 아니면 이게 좀 타협하고 이제 그 한 총리 결과를 보고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내려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내정자 김현장에서 그 돈 받은 그런 내력이라든가 그 관계 그걸 비공개로 다 지금 열람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비공개로 다 봤는데. 다만 뭐 윤석열 당선인이라든가 인수위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낙마에 대비해서도 뭐 대비는 충분히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인사 검증을 해서 바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책을 세워놓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원희룡 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쭉 보다 유튜브 지금 이게 뭐 YTN이나 이런 데 공중파는 한덕수를 중계하지만 예. 솔직히 그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들은 원희룡이 되게 지지율이 좀 높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게 그 우리 차세대 오세훈, 원희룡, 그다음에 그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예. 트로이카 체제로 앞으로 이게 자유우파 대선 후보가 이렇게 가거든요. 따라서 상당히 그 원희룡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부당하게 카드 가지고 또는 이게 서울 출장이 많다. 뭐 이거 가지고 이게 또는 뭐 용도 변경 있잖아요. 셀프. 예. 이런 걸 이게 물고 늘어지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거에 그 민주당 정권 때의 그 장관들의 흠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워낙 뭐 시커머니까 흠결이 많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게 뭐 원희룡이나 다른 분들은 오게 티 정도는 몰라도 큰 흠결은 없다. 이래 보입니다. 오늘 뭐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6명 후보자들은 큰 뭐 흥결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내일 정호영 그리고 4일 한동훈 그리고 6일 김인철 이 세 사람이 이 야당의 공세가 아주 강화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여당이죠. 민주당에서 뭔가 이렇게 한 방을 새롭게 내놓을 만한 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보도된 거 언론을 통해서 검증이 된 그런 내용을 재탕 삼탕하지 않겠나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고 오늘 같은 경우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딱 한 방을 터뜨려야 하거든요. 뭐 부인이 어디다가 기업에라든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팔았지 않느냐. 이거 들고 나와야 하거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아직은. 모르죠. 내일까지가 총리는 이틀간 청문회가 있으니까 언제 터뜨릴지는 지금 모르죠.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없을 거고 뭐 있으면 이게 벌써 언론 플레이 했을 거고요. 예, 그랬겠죠. 아마 이제 본인들은 뭐 날치기 통과에 바빠가지고 청문회 준비는 했겠습니까? 뭐 없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박진 외무부 장관 있죠? 네. 이분도 이게 뭐 아들 진학 때문에 위장 전입 사과했잖아, 깔끔하게.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있었던 거니까. 그 외에는 이제 뭐 아들 또 이게 캐나다 도박에서 근무 이런 것도 이게 있지만 뭐 이재명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박진. 근데 가장 황당한 게 박보균 있잖아요. 예. 박보균은 이제 그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죠. 이분은 이게 워낙 걸 게 없으니까 칼럼 가지고 중앙일보에 오래 있었잖아요. 예. 이분이 단문으로 칼럼을 계속 쭉쭉 쓰잖아요. 예. 제가 이분 칼럼이나 책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이걸 옛날에 쓴 칼럼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근데 이게 딱 한 구절 따가지고 전두환 리더십은 어디다. 이걸 가지고 이게 낭만이라고 지금 난리인데 아니 전두환 리더십은 어린애 있잖아. 장세동이나 전두환이나. 예. 그러면 이게 칼럼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 구절만 가지고 말도 안 되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직 없으면 그런 공세를 두겠습니까? 언론인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저도 언론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언론이라는 게 늘 남을 비판하다가 보니까 그게 직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몸에 체화됩니다. 체화돼서 어쨌든 그런 비리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상황이고 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저하고는 아주 기자 초년 시절부터 오랫동안 같이 출입을 했는데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청문회에서 결론을 제가 한 말씀만 결론적으로 드리면 이번에 그 청문하는 장관 후보자 있죠. 아무리 나쁜 비판받는 장관 후보자도 문재인 때 가장 좋은 장관보다 낫다. 이 말은 가장 비판받는 장관이 정호영 장관이죠. 근데 이분도 문재인 때 가장 좋은 평가받는 장관보다는 낫다. 따라서 그 질적으로 문재인이 임명한 몇십 명하고는 질적으로 이게 틀린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인사청문회 이 문제는 그렇게 썩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입맛에 당기는 것은 아닌데 시간이 벌써 한 20분 흘렀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